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6페이지 장기 이동평균선 수렴에서의 매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가를 매집을 어떻게 하냐, 그 부분을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집을 세력이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앞선 이야기에서는 중요한 걸 배웠어요. 매집을 하기 위해서 뭘 만든다? 상한가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빠르게 하고 싶으면 상한가 치고 호재가 발생하면 다음날 거래가 엄청나게 발생하죠. 그 거래를 이용해서 매수를 하는 들어오는 거예요. 세력들이 무조건 바닥에서 막 사는 게 아니라 그 수백억이라는 돈의 자금을 매집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는 게 좋죠. 한 번에 거래를 터뜨려서 매집하는 거.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패턴이 있었는데, 과거에도 뭐 장기간 매집하는 2, 3년 동안 매집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변동성이 빨라지고 시장이 좀 테마가 많이 붙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순식간에 매집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장기 이동평균선 수렴에서의 매집이거든요. 그럼 매집하는 위치를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세력은 기본적으로 높아진 가격에서 매집하진 않죠. 그 바보도 아니고 비싼 가격에서 매집하면 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밑에서 산 사람들이 좋은 거잖아요. 더 많이 올라가니까. 그럴 때도 있긴 해요. 그 높아진 가격에서 매집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반화 하시면 안 돼요. 일반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주가가 뭐 5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까? 그럼 보합을 막 가면서 흔들면서 이 가운데서 매집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건가? 이거는 시장이 너무 좋을 때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세력들이 더 해먹을 만한 호재가 있다. 야, 이건 여기서 끝낼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임상 시험에 들어가는데 뭐 3상까지 가요. 근데 결과가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완전 통과되는 거는 힘들지만, 사실은 힘들지만 뭐 학술지라든지 뭐 다른 어떤 논문이나 뭐 이런 뭐 검증 과정 가운데서 여러 학자들이나 의사들이 뭐 기대를 거는 거예요. 이건 진짜 가능성 있는데, 야, 이건 진짜 의미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띄워주는 거죠.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도 야, 이거는 5배로는 좀 아깝다. 여기서 더 해서 10배를 보내자, 총. 또는 20배를 보내자.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안 되죠. 곤란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빼버립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어차피 이런 종목 많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높아진 가격에서 하지 않습니다. 높아진 가격은 어떤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주가가 뭐 1,000원대에서 보합을 줬어요. 1,000원입니다. 근데 높아진 가격은 어디서부터 제가 높아졌다라고 정의를 하냐면 3,000원이에요. 뭐 한 1,500원짜리인데 얘가 3,500원 위치가 같다. 여기서 매지만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비싸진 가격에서 할 필요가 없죠. 어떤 매출이 나와서 여기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매출이 기반이 되니까 주가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매집을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시장을 보시면요, 매출이 좋아지는 코스닥 기업들은 정말 많지 않아요. 진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을 벌었던 분기 이익이 10억인데 뭐 갑자기 뭐 다음부터 뭐 100억이 되고 200억,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회사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 수준을 대부분 유지하기 때문에 다이나믹하게 어떤 호재를 받지 않는 이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 이렇게 비싸진 가격에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내려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서 사게 된다. 그럼 1,000원대에서 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높아진 가격에서 매집하지 않는 게 이 가격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은 이제 120일 선이죠. 이동평균선. 그래서 120일 동안의 장기 이평선과의 움직임이 이제 수렴 단계가 됐을 때, 수렴이라는 건 이동평균선이요, 이게 뭉쳐진 거예요. 정배열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동평균선이.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하니까 옆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수렴 단계가 됩니다. 이제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수렴 단계가 되면요, 누구나 이 긴 시간 동안 누구도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그리고 주가가 정말로 아무도 관심이 없고 팔지도 않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왔을 때, 그때 세력들이 매집을 하겠죠. 여기서 더 싸게 매집하고 싶다. 무슨 짓을 합니까? 여기서 악재를 터뜨릴 때가 있어요.
여기서. 안 그래도 저렴해진 위치인데 여기서 악재를 한 번 더 터뜨리는 거죠. 최근에 그런 종목이 있더라고요. 악재가 터질 만한 위치가 아닌데 악재가 터졌고 곧바로 가격을 회복해주고 바로 매수를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아두셨다가 보시면 이런 종목들이 또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자, 넘어가서 이 예시 차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걸 수렴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장기 이평선과 그리고 빨간색, 또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선들이 다 엉켜 있죠. 이게 이동평균선 수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누구도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팔 사람도 없고 살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주식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죠. 매수 관점이니까. 부정적인 관심을 가지면요. 야, 이거 매출도 안 나오는데 별론데?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그럼 이 수렴이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진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안 쳐다보는 거죠. 안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호가 움직임이 멈춰 있어요. 거래 정지당한 것 마냥 멈춰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력이 매집을 해야죠. 제일 좋을 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움직임도 없고. 그럼 매집할 때 여기서 어떻게 해요? 거래가 없는 상태라서 매집을 하기 위해서 수급을 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상한가를 갑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오늘 오른 종목 중에 사주 동화원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수렴 상태에서는요, 이렇게 급등을 시키기가 쉬워요. 이게 상한가 가능성도 있는데 아직 장이 마감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동평균선이 다 수렴돼 있죠. 네, 뭉쳐져 있어요. 이렇다는 건 호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가볍다라는 겁니다. 호가의 움직임이 가벼우니까 어떻게 해요? 세력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니까 시장가로 사서 상한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적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 상한가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이 다음 날이든 뭐 그래갖고 거래가 많이 유발될 때 분명히 오늘 이 정도죠. 그럼 내일은 더 많이 유발이 됩니다. 그때 물량을 섞는 거죠. 시세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전제로 말이죠. 그래서 뭐 사조 동화원도요. 여러분이 차트를 크게 보시면 최근 들어서 시세가 크게 나온 적이 없어요. 길게 차트를 보시면 그렇죠. 뭐 1,000원대에서 2,000원대에도 못 갔었어요. 계속적으로 박스권만 유지하던 종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볼 필요도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어떤 이슈가 붙었나요? 사료나 곡물 쪽으로도 이슈가 더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관심 있게 볼 수가 있다. 이런 관점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거는 이제 호가창을 아무거나 임의로 가져온 건데 수렴 단계에서의 호가창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물량이 안 쌓여져 있어요. 이 정도 물량이면 한쪽을 합쳐서 봤을 때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매도 물량 쪽에서.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매도 물량에서 2천만 원 정도밖에 없으면 상한가나 급등을 보내는 게 굉장히 수월하겠죠. 매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관심이 없고 관심을 갖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긴급하게 이 종목을 갑자기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많이 쓰는 전략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왜 급등주입니까? 급하게 오르니까 급등주 아니겠어요? 기습 전략을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안 볼 때 기습적으로 호가가 가벼워져 있는 틈을 타서 급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급등을 만들어내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막 쳐다봐요. 야, 뭐야 하면서 봅니다. 막 뉴스에 뜨고 그때 막 기사도 나오고 무슨 섹터가 같다더라 막 하면서 그때 막 좋게 보여요. 하나도 좋게 보이지 않던 주식이 기습적으로 급등하니까 좋게 보여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다 체면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고 파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세력들도 같이 매집을 들어가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수렴을 많이 이용해요. 그리고 수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쉽게 얘기해 수렴인데 역배열도 이용합니다. 역배열은 또 뭐예요? 역배열은 많이 내려가고 사람들이 물렸고 또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량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위로 보내서 매집하지는 않아요. 위로 올리면서 매집하는 건 세력한테 비싼 가격에 매집을 하는 거고 밑으로 내리면서 또 이제 수렴되면서도 밑으로 내려갑니다. 결국 올랐던 주식이요. 수렴이 되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집이 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세력은 싼 가격에서 살 수 있고 더불어서 효과적으로 매집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식이요. 급등하는 게
다 이 패턴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급등주도 어떤 대시세가 나온 종목도 이 범위 안에서 예외적인 게 없습니다. 놀랍게도 없어요. 아니 주식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매집의 흔적이 없이 이렇게 호재가 있다고 하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전혀 없고 뭐 상한가가 없고 그렇죠. 이런 게 없이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간혹 그런 주식은 있긴 있어요. 이건 진짜로 호재 받아서 세력이 올린 게 아니라 진짜 호재. 어쩌다 하나는 이런 종목이 나오긴 하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대부분의 주식은요. 매집 패턴이 있고 이평선 수렴 단계가 있고 상한가가 있고 급락도 시키고 이런 과정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인위적으로 만드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아니라고 한다면 상한가도 한 번도 없고 급등도 한 번도 없고 그런 주식이 오를 때가 또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5대5 비율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0개가 급등주면 5개 정도는 이런 식으로 순수하게 올려야 되는 주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어요. 죄다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대부분의 주식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주식은 세력들이 다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근거를 통해서요. 자, 주식시장은요. 매일 급등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3개월만 지나도요. 다 잊어버려요. 투자자들이 다 까먹어요.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세력은 항상 이때를 이용해서 급등을 시키고요. 매집을 시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 급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점에서 물리거나 막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움직이지도 않고 방치가 돼요. 왜 그러냐? 3개월 기다리는 겁니다. 어차피 3개월만 지나면 투자자들이 다 나가버려요. 관심도 안 갖고 종목도 쳐다도 안 봐요. 여러분 지금 그 쌍용차 인수해서 뭐 에디슨 EV라든지 쌍방울그룹의 KG라든지 이런 주식이 지금 오르는 시점이고 뭐 올랐었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6개월만 지나봐요. 또는 이제 3개월만 지나보십시오. 다 오른 다음에 사람들이 시장에서 다 잊어버려요. 지금 최근에 3개월 전에 한 제가 기억하고 신라젠 사태가 있었거든요. 이 거래 정지 이후에 상장 폐지 당하냐 마냐.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신라젠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물린 사람들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렇게 좀 냉정한 곳이기도 하죠. 금방금방 교체가 되니까요. 3개월만 지나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올랐던 저기 뭐 보안주라든지 뭐 로봇주라든지 이런 것도 서서히 기억이 잊혀지고 있는 거죠. 그때를 이용해서 세력들이 올립니다. 급하게 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이 개념도 중요한데요. 주식 시장에서 너무 유명해진 주식은 안 돼요. 사람들이 어떤 회사인지 알고 있어요. 어떻게 매출되는지도 알고 있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회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너무 유명하니까 안 봐도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들은요. 이 중요한 개념인데 언제나 새롭고 기대감 있는 주식을 찾습니다. 뉴페이스 전혀 못 들어본 주식. 이런 회사가 있었어? 마치 그런 심리예요. 이게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보물찾기에서 보물 발견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그걸 이용해요. 그 심리를. 사람들이 그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다이나믹한 어떤 스토리를 더 원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갑자기 다이나믹하게 성장해서 굉장히 매출이 늘어서 좋은 회사로 발전하는 거. 이 드라마틱한 걸 누구나 기대하고 그걸 원하잖아요. 세력이 그 원하는 그림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거를 납득시켜주는 겁니다. 자, 봐라. 지금 처음 보는 너희가 이런 주식 몰랐지? 예를 들어서 우진이나 회사한테 이제 죄송하지만 우진이나 회사를 사람들은 사실은 몰라요. 이제 뭐 업종에 있는 관계자분들만 아시겠죠. 일반 사람들은 우진하면 몰라요. 이름이야? 사람 이름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진이라는 회사가 오르기 시작하는데 또는 이제 뭐 일진파워 이렇게 오릅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사실 몰라. 일진파워가 뭐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회사가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해서 원전이다 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이름이 느낌이 어떻습니까? 드라마틱하죠. 드라마틱합니다. 와, 일진파워 모르는 회사인데 이게 원전 관련주라고? 야, 대단한데? 원전이면은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고 우리가 앞으로 친환경이라든지 다시 원전이 복구돼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이 회사가 주목이 받으면 더 크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한신기계도 마찬가지고.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을 못 들어본 주식에 대해서 더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많이 들어본 주식일수록 잘 안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여러분 뭐 버키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업계 관계자분들만 아시겠지만 버키 스튜디오라는 주식 회사 잘 몰랐잖아요. 대부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리도 같이 세력들이 이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 제 말의 요지는 무엇이냐면요. 저는 이제 이거를 키워드로 삼고 싶어요. 소외. 시장에서 정말 소외된 주식, 소외된 차트 이런 것들이 세력들을 만지작거려서 드라마틱하게 성장시키고 이런 회사들의 수익이 많이 날 거라는 라는 그런 스토리를 접목시켜서 사람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상한가를 치면서 공개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기대감을 갖고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120일선 이야기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자, 차트, 예시 차트를 제가 올렸죠, 책에다가. 이렇게 보시면 120일선 검은색 선이죠. 이 선과 맞물려서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121선도 있고 제가 뭐 300선도 보고요. 400선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차이요 크게 없어요. 장기 이평선이에요, 결국은요. 무슨 12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110도 상관이 없습니다. 115도 상관이 없어요. 300 더 길게 보자는 거죠. 400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분은 뭐 600, 700 이렇게 보기도 해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수렴돼서 시장에서 소외가 됐냐, 그걸 보기 위한 관점입니다. 시장에서 소외가 됐냐 안 됐냐, 시세가 제대로 나온 적 있냐 없냐. 시세가 제대로 나온 적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당연히 120선과 같이 갈 수가 없죠. 시세가 이미 나왔으니까 120선과 같이 안 가잖아요. 여기 띄어서 여기 있잖아요. 그죠? 시세가 이미 나와버리면. 이런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현대사료가 121선과의 간격을 계속적으로 붙이면서 갔어요. 분명히 급등은 나와요. 보시다시피 급등도 나오고 꼬리도 달고 급락도 시키고요. 또 급등 나오고 또 급락시키고. 정상적인 회사로 사실 판단이 되진 않죠. 야, 이 회사는 왜 자꾸 하락을 시키고 또 갈만하면 하락을 시킬까? 당연히 매집이니까 그렇죠.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들. 정말 어떻게 보면요,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이렇게 아작내고 있는 거죠. 멀쩡한 회사인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200원이에요. 22,000원이에요. 여기 얼마 됐습니까? 12,000원 됐어요. 얼마 떨어진 겁니까? 반토막 난 거예요. 멀쩡한 회사 주식이 22,000원짜리가 12,000원 되고 10,000원이 떨어졌어요. 몇 개월 만에요? 한 5개월 만에.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정상 아니죠. 뭐 회사 망했습니까? 아니죠. 시가총액이 지금 많이 올랐죠. 시가총액이 이때도 그렇게 낮진 않았을 거예요.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고.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하죠? 세력이 매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웃긴 거잖아요, 상황 자체가. 이 정도로 악랄하고 이 정도로 시장을 아주 쥐어짜고 주물럭거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시가총액과 이 정도 거래대금은 세력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물려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크게 올릴 거니까.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얘네는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세력 나갔다. 야, 세력도 던졌다. 야, 주포도 포기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매집 중이라서 그래요. 매집 중에는 세력도 나갔다라는 인식을 줘야죠, 당연히. 야, 세력이 있네. 세력이 사고 있네. 이 인식 주면 사람들이 던지겠습니까? 안 던지죠. 버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상을 한 단계 더 앞서 나가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개념. 사람들이 야, 세력 나갔다 하면 어때요? 주식 잘 모르는 분들은 야, 세력 나갔구나 생각하죠. 근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매집 중이구나. 뭐 그렇다고 해서 손실이 뭐 더 안 납니까? 아니요. 손실은 똑같아요. 마이너스 한 30% 막 이렇게 났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관점이 다르죠. 아, 세력이 매집 중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살 수 있어요. 추가 매수. 근데 세력이 나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못 사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책에 담은 게 어떤 거냐면 저런 음봉에서 사라는 겁니다. 매집에 대한 이평선 수렴, 시가총액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분석하시고 매집 때 그냥 사는 겁니다. 매집 때는 어떨 때 사면 안 돼요? 오를 때 사면 안 돼요. 매집 때는 슈팅 나올 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작살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결과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와 같은 차트가 꽤 많아요, 여러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찾아보시는 재미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같이 찾아보죠. 지금은 말고. 왜냐면 지금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제 제
그 제 영상의 의도와 다르게 그냥 매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매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미가 없죠. 우리는 뭐 좀 제가 공부 차원으로 이야기했는데 무조건 다 매수하고 사고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과정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요. 이해되시죠? 전 지금 뭐 그럼 그동안 설명하고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껏 설명만 했지만 종목을 이야기하면 다 사셔버리고 다 매수해버리시면 그럼 공부가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이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따로 좀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좀 질문 또 많이 하세요. 보시면 여기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요. 이거 이미 시세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가격을 봐야 돼요. 자,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1,000원대죠. 2,000원 어디 있습니까? 2,000원 여기 있죠. 그럼 얘가 어디까지 오른 거예요? 1,000원에서 2,000원까지 오른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올라야 고점이라고요?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여기가 한 3,000원 되겠네요. 여기까지 올랐으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기 요만큼 오르고 그리고 오른 그 기간도 보세요. 기간도 보시면 뭐 한 일주일 올랐습니까? 요 정도로는 세력이 다 해먹고 던지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매집이니까 여기까지 또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밀고 여기까지 밀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매집을 하니까 막 흔드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이해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이해하시면 이제 헷갈리지 않아요. 이거는 매집이구나. 이거는 오히려 내가 더 사야 되는구나. 그런데 물론 이제 제가 강의를 진행 중이지만 이 정도만으로는 이제 다 이해할 수 없고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경험이 쌓이셔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판단과 경험과 그 외의 것들을 볼 것도 있어요. 재무제표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망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것만 피하시면 되긴 하는데 그것만 피하시면 되기는 합니다. 정말 매출이 안 나오는 회사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스토리가 안 만들어져요. 그런 회사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집 때는 상한가가 나와야 좋다. 왜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상한가를 낸다는 건 그 세력의 힘이 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상한가 잘 만들어주면요. 자, 여기까지네요. 오늘 이평 수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수렴 단계에서 나오는 상한가 급락 이거 가격의 개념 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것만 배우시고 적용을 하셔도 아마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으실 거예요. 이걸 실전에 써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요.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적용을 여러분이 만약 하실 줄 아신다면 사실은 80% 배우셨습니다. 네, 너무 간단해요, 사실은. 그래서 책이 좀 얇은가 봐요. 이게 얘기할 게 아무리 뽑아내도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좀 간단한 개념이에요. 좀 이해가 되신 분들은 딱 깨달음이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머리가 띵하고 맞은 것처럼 이런 거구나라고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딱 들으신 분들은 좀 경험이 있으시면. 근데 이제 완전 초보다 내가 잘 모른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시고 시간을 두면서 경험을 쌓으시면서 하시면 그때서야 깨달음이 또 오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